연준 9월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화하기 때문에 뭐 물가지표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. 뭐 이제는 25냐 50이냐가 더 중요하고, 소매 판매가 적당히만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뭐 위험 선호도 되살아나면서 환율도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안녕하십니까. 자본시장영업부 이현주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코노미스트 이민혁입니다. 이번 주도 똑똑한 환율 이야기, 환율 똑똑 시작해볼까요? 이번 주 이슈는 역시나 증시 폭락과 그 다음에 엔캐리 트레이드였던 것 같은데요. 증시가 왜 폭락했는지 한번 짚어주시고, 그 다음에 도대체 엔캐리 트레이드가 뭔데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? 네, 이번 주에 좀 증시 조정이 굉장히 컸었습니다. 뭐 미국 나스닥 지수를 비롯해서 뭐 월요일 아시아장에서 이제 일본 니케이 증시는 뭐 하루 만에 12%나 네. 폭락을 했었고요. 한국 코스피 시장도 하루 새 뭐 8% 이상 조정 보였습니다. 뭐 현재는 뭐 다행스럽게도 더 이상의 이제 뭐 패닉셀은 없는 상황이지만, 그렇다고 해서 다시 뚜렷하게 뭐 반등하고 있는 모습도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시장에 좀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증시 조정의 원인은 좀 복합적이라고 생각됩니다. 우선 지난주 미국 실업률이 4.3%로 큰 폭 상승하면서 좀 미국 경기 침체, 그러니까 리세션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요. 그래서 이제 최근 시장에서는 연준의 뭐 9월 B컷 50bp 인하 얘기도 나오고 있죠. 또 이제 공교롭게도 엔화도 같이 강세를 보이면서 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증시가 급격히 조정된 것은 아닌지, 그런 얘기도 상당 부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. 우선은 뭐 모든 돈에 꼬리표가 붙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엔캐리 자금 규모를 좀 정확하게 추정하는 건 사실상 좀 불가능합니다. 따라서 캐리 청산이 얼마나 진행됐는지도 좀 알기는 어렵고요. 다만 이제 시장에서 얘기하는 엔캐리 자금 규모가 뭐 최소 수천억 달러에서 최대 수조 달러까지 이제 기관마다 추정치가 완전히 다 다르거든요. 그리고 이제 캐리 청산과 관련해서도 뭐 어디는 거의 끝났다 뭐 이런 의견부터 시작해서, 또 어디는 이제 시작이다 라는 의견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상태라서 뭐 엔캐리 자금 규모를 좀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렵지만, 그런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시장의 불확실성은 상당히 큰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정리해보자면 글로벌 증시 조정의 원인은 두 가지가 있는데, 첫 번째로 미국에서 경기 침체 우려도 있었고, 두 번째로 BOJ의 정책 결정 때문도 있었다. 이런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일어났고, 근데 이번 주에 보면 환율이 조금 박스권에 갇힌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쯤에서 다음 주 이벤트랑 이벤트에 따른 환율이 어떻게 될지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? 네, 다음 주는 우선 화요일, 수요일에 걸쳐서 미국 7월 물가 지표가 발표되고요. 그리고 뭐 목요일 오전에는 일본의 2분기 성장률도 있습니다. 그리고 같은 날 저녁에는 제일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는 미국의 7월 소매 판매가 있는데요. 우선 미국 물가는 6월과 비슷하게 좀 둔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. 사실 이제 9월 연준의 금리 인하도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폭이 뭐 25bp냐 50bp냐가 더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목요일 저녁에 발표될 소매 판매 지표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, 사실상 이제 미국 경제의 거의 뭐 70%를 차지하는 소비가 좀 꺾이는 모습이 확인이 된다면, 아마 시장은 연준의 9월 25bp 인하보다는 50bp 인하에 좀 더 프라이싱 할 걸로 보입니다. 따라서 이제 7월 소매 판매 지표가 예상보다 더 안 좋을 경우에는 미국 리세션에 대한 얘기가 좀 다시 나오면서 증시도 다시 한번 또 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고요. 그리고 따라서 이제 다음 주 지표 중에서는 미국 물가도 중요하지만 뭐 소매 판매 결과에도 상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제일 중요한 다음 주 전망, 환율 레인지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해 주세요. 네, 일단 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준 9월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화하기 때문에 뭐 물가지표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. 뭐 이제는 25냐 50이냐가 더 중요하고, 소매 판매가 적당히만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뭐 위험 선호도 되살아나면서 환율도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하지만 이제 반대로 소비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온다면 다시 한번 리세션 얘기가 나오면서 환율도 쉽게 내려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. 따라서 7월 소매 판매가 딱 예상대로만 나온다면 환율은
지금 수준보다 더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예상보다 더 부진하게 될 경우에는 리스크 오프 분위기가 다시 불거지면서 환율도 80원대 위로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따라서 이번 주 달러원 환율 레인지는 1345원에서 1385원으로 예상합니다. 유로원 환율 같은 경우는 현재 유럽 쪽에서는 큰 이벤트는 없는 상황입니다. 따라서 다음 주도 1400원대 후반에서 움직일 것 같고요. 유로원 환율 레인지는 1470원에서 1500원으로 예상합니다. 네, 그리고 요새 이제 N1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요. 최근 이제 일본 중앙은행, 그러니까 이제 BOJ에서 좀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는 좀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도 좀 비슷한 수준에 머물 것 같고요. 하지만 이제 미국 리세션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오고 그로 인해서 이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굉장히 강해진다면 이거는 엔화 강세 요인이기 때문에 환율도 크게 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따라서 이번 주 N1 환율 레인지는 910원에서 960원으로 예상합니다. 이상으로 똑똑한 환율 이야기 환율 똑똑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